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약 사업이었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청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한 진안군이 최근 환경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지방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보호 가치가 높은 환경 생태와 경관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안군이 청구한 행정 심판마저 기각됐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의 불씨가 꺼진 셈이지만 진안군은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수 없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기각을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부동의 협의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됐어요. 행정소송에서 진안군이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다시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협의해야 하고 2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그동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용역, 행정 심판 등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행정력과 군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진안군이 이 소송까지 가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지역에 어려움을 주는지 국민으로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이제라도 포기하고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롯데와의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롯데와 협약 해지를 논의하다가 왜 롯데를 다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는지 지난 9개월의 전주시 행정이 미심쩍다며 밀실 행정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작성한 종합경기장 협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롯데는 종합경기장 협약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그 조건으로 백화점 옥상 헬기장 해제와 천변 주차장 조성 등 4가지를 내겁니다. 시민단체는 롯데의 요구가 수용하기 힘든 게 아니었는데도 전주시가 협약 해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해 롯데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조건으로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에 이를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기자 브리핑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가 할 거예요. 참여연대는 그러나 지난해 7월까지 롯데와 협약 해지를 논의하던 전주시가 왜 갑자기 롯데를 개발 파트너로 정했는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은 밀실 행정이 있을 거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갑자기 롯데가 다시 사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을 좀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대기업 상업시설로 내줄 수 없다던 김승수 전주시장이 왜 롯데를 개발 사업자로 선택했는지 공개되지 않은 협약 해지 논의 과정이 또 다른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폭력 조직원을 끼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사채놀이를 벌인 일당을 붙잡혔습니다. 무려 18,000%의 이자를 물리기도 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등굣길에 잡아다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남의 돈을 훔친 학생도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130장 빌렸지? 네. 너 이자는 230이야? 네네. 기간은 2주고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는 20만 원이야. 네. 끊어. SNS 홍보를 보고 돈을 꾼 지 1시간 만에 받은 협박성 전화.
독촉을 받는 사람은 고등학생입니다. 게임이나 생활에 쓸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꿰어내 불법 사채 놀이를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고등학생에겐 200만 원을 내주고 나흘 만에 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는데 연 이율로 치면 무려 18,000%를 이자로 물린 겁니다. 빚 독촉엔 폭력 조직원이 동원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학생들을 이런 승합차에 가두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당장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조폭들이 있으니까 허튼 시작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끝나면 끌려다녀. 저녁에 보내주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를? 빚의 수렁 속에서 아이들이 기댈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있습니다. 타 학교로 전학 간 학생도 있었고 또 한 명은 돈을 갚기 위해 인형 뽑기방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폭력 조직원 21살 A씨 등 일당 6명은 학생 포함 모두 31명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지난해 5월부터 넉 달간 부당 이자만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일선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나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벌써 6개 학교가 재시험을 봤는데요. 내신이 중요한 대입 학생부 전형이 늘다 보니 학생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이 학교는 최근 2, 3학년이 재시험을 봤습니다. 일부 과목에서 문제 오류가 발견돼 한 문제씩 다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고사 시간에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저희들이 수정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채점 과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올해 중간고사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른 고등학교는 6곳입니다. 복수 정답 등 출제 오류가 가장 많고 시험지 배부 오류나 시험 범위외 출제 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6개 학교가 중간고사 후 민원이 제기돼 재시험을 볼 정도로 학생들은 한 문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학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서 내신 등급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할 경우 내신 등급이 갈릴 수도 있어 일선 학교들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재시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이 또 수시가 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시험 관련 규정을 완화해 학교의 재량권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시험 민원이 제기되면 재시험을 보는 쪽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평가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태영광 발전단지는 4개 지자체가 전체 사업량의 20%를 조성하게 됩니다. 1조 원가량 들어가는 이 사업에 주민 투자 참여율을 30% 이상 보장한다는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태영광 등 새만금에 만들어질 발전단지의 용량은 2,400메가와트. 민간 협의회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조성을 주도하는 용량은 21%인 500메가와트입니다. 지자체별 사업량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시가 200메가와트,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100메가와트의 단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1조 원대, 주민 투자로 충당하는 사업비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민과 해당 시군 주민의 참여율을 30% 이상 보장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이 기관 간에 합의했던 시군 상생 방안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최대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의 틀을 짜는 것. 군산시는 사업비의 80%를 군산 시민 투자를 받아 충당하겠다면서 시민기업 설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군산이 새로운 이런 산업 구조 어떤 패러다임도 변화를 시켜가면서 좀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전라북도는 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의 참여 우선권을 주는 걸 검토하고 주민 수익률은 민간 협의회가 합의한 7% 이상으로 하는 지침도 전달했습니다. 4개 지자체는 연말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 사업자 모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섬진강 주변에서 활짝 핀 유채꽃을 배경으로 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가 주민들을 위해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을 짓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따라 활짝 핀 유채꽃이 물결을 이룹니다. 섬진강 대강 유채꽃 축제가 오는 26일까지 남원시 대강면 섬진강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유채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됐고 먹거리 장터와 민속놀이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익산시가 배산 근린공원 인근에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다목적 체육관은 모두 12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성인과 어린이 수영장을 포함해 노인운동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김제시와 전북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발효 테마파크에 가상 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순창군은 4억 원을 투입해 요리를 소재로 한 가상 콘텐츠를 만들어 발효 테마파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공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혁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왕궁 축사 매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 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왕궁 축사를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의 악취 해소와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사학재단의 비리를 계기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문제가 된 재단의 비리를 일일이 언급한 뒤 사립학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사학은 재정 지원을 배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용근 의원도 사립학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새롭게 교육자의 날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이 되면 교육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피해 다니는 진풍경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차라리 스승의 날 대신 근로자의 날처럼 교육자의 날을 제정해 교사들이 마음 편히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우기면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일부 수구 세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지금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5.18을 정치적 이해로 악용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로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흐리겠고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